척벽차광은 벽을 뚫어 빛을 빌려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본래 서한 시대의 인물인 광형이 집이 가난하여 촛불을 살 수 없자 이웃집 벽을 뚫어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글을 읽었던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한나라 시절 광형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죠.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낮 동안 많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책상에 앉아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었지만 촛불을 살 돈이 없어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광형은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워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의 이웃집은 매우 부유해서 밤만 되면 여러 방에 촛불을 밝혀 집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어느 날 광형은 용기를 내어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책을 읽고 싶은데 촛불을 살 돈이 없습니다. 혹시 댁의 집에서 한 뼘 정도의 공간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이웃은 평소 자신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독서를 퍼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촛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냐? 광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분했지만 오히려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책을 잘 읽어내고 말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광형은 몰래 벽에 작은 구멍을 냈고 이웃집의 촛불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갈증을 해소하듯 열심히 책을 읽었고 점차 집에 있던 책들을 모두 읽어냈습니다.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나서 광형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책을 보고 싶다는 그의 갈망은 더욱 전절해졌습니다. 근처에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부유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형은 이불 보따리를 들고 그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 댁의 모든 책을 읽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그의 학고열에 감동하여 책을 빌려주겠다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광형은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했고 훗날 한원제의 승상이 되어 서한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착, 뚫을 착. 뜻은 뚫다, 파다, 끌로 쪼다입니다. 설명, 단단한 물체를 뚫거나 파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광형이 이웃집과의 경계벽에 구멍을 낸 것을 나타냅니다. 벽, 벽. 뜻은 벽. 설명, 건물 내부나 외부를 나누는 수직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광형의 집과 이웃집을 가르는 벽을 의미합니다. 차, 빌릴 차. 뜻은 빌리다, 꾸다. 설명,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자원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광형이 이웃집의 불빛을 이용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광, 빛광. 뜻은 빛, 광선. 설명,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밝은 에너지를 말하며 이 성어에서는 이웃집 촛불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죠. 찹벽차광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외에 벽을 뚫어서 이웃집 불빛 빌려서 공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강렬하죠, 이미지가? 네, 맞아요. 그 서한시대 학자이자 나중에는 승상까지 올랐던 광형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냥 가난을 이겨낸 위인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 또 그 시대적인 맥락 같은 좀 복잡한 부분까지 같이 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단순한 교훈 그 이상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광형의 시작은 정말 눈물겨워요. 집안 대대로 노부였고 어릴 때는 천재지변 때문에 고향 떠돌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할 수 있었는데 네. 등불 켤 기름 살 돈이 없었다. 네.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 이랬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가서 불빛 좀 빌립시다 했는데 비웃음만 당하고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뭐 와이파이 좀 빌려달랬더니 문전박대 당한 그런 느낌일까요? 아, 그랬겠네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자극이 된 거죠. 독서에 대한 열망을 키워서 결국엔 그 벽에다가 몰래 구멍을 작게 뚫어서요. 거기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으로 밤새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대단한 의지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그렇죠. 나중에는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품삯은 안 받을 테니 대신에 그 집 책을 좀 마음껏 읽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집에 방대한 장서를 다 섭렵했다고 하죠.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어요, 정말. 네. 근데 광영이 그럼 그냥 노력만으로 성공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이 특히 유교 경전, 그 시경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어요. 아, 시경이요. 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광영이 시경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또 매력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그걸 전달하는 능력, 소통 능력이 뛰어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관리 등용 제도가 찰거제였거든요. 찰거제요? 네, 뭐 시험도 있긴 했는데 그보다는 유력자의 추천,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하. 광영이 그 뛰어난 시경 실력 덕분에 명성을 얻었고 뭐 여러 번 시험엔 떨어졌지만 결국엔 추천을 받아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학문을 중시했던 한 원제 때 그게는 뭐 한 10년 만에 승상 자리까지 올라요. 엄청난 승진이죠. 와, 진짜 드라마 같은 성공 스토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려지는데 그렇게 청렴하고 공부만 알던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딱 서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봉토 있잖아요, 땅. 그 땅 면적을 관리들이 부정하게 늘린 거예요. 무려 400경이나. 400경이요? 엄청난데요? 네, 어마어마한 넓이죠. 근데 이걸 관리들이 문서를 조작해서 늘렸는데 광영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곡식, 뭐 1000여석이나 되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기록이 딱 나와요. 이걸 그냥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터져요. 아들이 술 취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은 그 형을 탈옥시키려다가 걸리고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아, 집안 문제까지요? 네, 결국에는 모든 벼슬 다 뺏기고 평민으로 강등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착벽차광이라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광영이라는 인물의 빛나는 면과 또 어두운 그림자까지 함께 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역경을 이겨낸 어떤 근면의 상징인데 동시에 또 권력 앞에서 흔들렸던 한 인간의 좀 복잡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한 인물을 볼 때 그 빛나는 업적이랑 또 인간적인 어떤 결함이나 실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평가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저 광영의 경우처럼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성공이나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뭘 더 생각해 봐야 할까 이런 질문도 남는 것 같습니다.